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22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게 뭐 하락하는 거라고의 표현이 모자랄 정도의 충격적인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연휴가 끝난 다음에 첫 거래일이었는데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나스닥은 2.51, S&P 500은 2.45%, 다우는 2.15에서 3대 지수가 모두 2%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지난주까지 시장을 하락으로 몰아넣었던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게 완전히 사라져서 지수가 상승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이게 낙폭과대에 따르는 그 자율적인 반발 매수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제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이나 아시아권 시장들이 미국이 쉬는 사이에 먼저 이제 시장에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또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그게 다소 좀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제 그런 뭐 기대와 불안을 안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출발할 때는 0.34% 상승해서 출발을 했지만 뭐 출발과 동시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하고 또 그 비투 물량이죠. 그러니까 반대매매 회피 물량, 물량, 뭐 이런 것들의 청산으로 해서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을 했어요.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뭐 중간에 그 지수 2400은 뭐 소리도 없이 그냥 쉽게 내주고 그 밑으로 이제 추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 들면서 이제 아시아 주변국들의 그 지수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처음에 이제 우리만 크게 떨어졌다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폭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미국 선물이 신통치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들만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뭐 반등이 나온다 그래도 이제는 그 반등 자체가 그렇게 강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이거를 뭐 하락의 영역이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는 이게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게 그거지만 그 표현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3,2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844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관이 조금 그 매도폭을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은 3,75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 무려 2,342.81포인트, 어제보다 2.74%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코스닥 시장도 시작은 0.63% 정도 그렇게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 중소형주에 이제 그 신용 같은 게 많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따르는 이제 반대매매 물량이나 반대매매 회피 물량 이런 것들이 막 그 초반에 처리되면서 지수가 이제 여기도 급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한때는 한 3% 넘게 빠졌다가 다시 조금 이제 회복하는 듯 하더니 그 장이 끝날 무렵에 다시 밀리면서 장이 끝날 무렵에 밀리면서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614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606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125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지수는 코스닥 지수는 746.96포인트 어제보다 무려 4.03%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을 살펴보면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외국인들이 그나마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나마 좀 샀다. 순매수를 했다 하는 게 삼성바이오하고 LG화학, 현대차, 카카오, 기아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 윗단 쪽을 랭킹 윗단 쪽을 그냥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침에 뭐 상당히 기대를 걸었지만 미국 시장 보고 반도체는 오늘도 고전했습니다. 기관에서 SK 하이닉스를 225억 정도 순매수했지만 이 정도 갖고는 전혀 개인도 221억밖에 못 샀어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개인이 66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이 좀 샀는데 55억 정도 샀는데 순매수했는데 그 중에서 연기금이 89억을 샀습니다. 이거 거의 연기금이 사다시피 한 거죠. 그 나머지는 특이한 사항이 없고 SDI 같은 경우 외국인들은 420억을 순매도했고 오히려 개인이 349억, 기관이 57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 뉴스에 전해드린 그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바이오 쪽이 조금 바이오 제약 쪽이 강세 보였죠. 근데 아시지만 국내에도 이제 그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가 처음으로 2명이 발생했다. 이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 처음에 원숭이 두창 그 환자가 보고된 그 뒤로 지금 이제 42개 나라에 이게 지금 확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WHO가 내일 긴급회의를 열어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이제 논의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비료, 사료 이런 거에 관련된 겁니다. 그 식량 수출 제한을 이제 자국 보호를 위해서 그거를 막 하는 게 이제 총 57건이 그동안에 나왔잖아요. 그 후로 식량 가격도 그렇지만 비료 가격이 또 한 80%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이제 장마철에 돌입되니까 원래 이제 비료 수요가 늘어나는 기간이다. 이런 거 있고. 또 오늘 이제 사료 중에서 현대사료는 카나리 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LSN CNC 그 회사체. 이게 이제 카나리 바이오의 계열사입니다. 그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체를 카나리 바이오가 전량 갖고 있는데 이거를 현대사료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면 전환사채가 잠재적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사료가 바이오에 진출한다 하는 소식으로 오늘 이제 상한가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보다도 오늘은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락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밀리고 또 조금 올랐다가 밀리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같은 상황을 보면은 코스피가 2.74%, 그 다음에 코스닥은 4%가 넘게 하락을 하는 거는 이거는 거의 이제 시장이 붕괴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제가 그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이번 주에 들어와서 이번 주가 시장이 제대로 가려면 반등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놓치고 화요일 날 반등했으니 오늘은 수요일은 그냥 횡보만 해줘도 그래도 우리가 좀 제대로 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횡보가 아니라 아침에 조금 높게 출발한다 하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시장의 기술적인 모양새가 수급이 완전히 깨져버리면 이게 반등을 한다고 해도
이 별 의미가 없는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던 그 반등의 영역 있잖아요. 어디까지 반등하면 어떻게 되고 하는 게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 갖게 되잖아요. 왜 우리나라만 유독 더 빠지냐. 그러니까 오를 땐 찔끔 오르고 오를 때는 주변 국가에 비해서 더 조금 오르고 떨어질 땐 우리가 앞장서 떨어지고 왜 이러는가.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만 갖고 있는 수급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만 갖고 있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수급에 우선하는 재료는 없다. 그러니까 재료가 안만 좋아도 수급이 안 맞으면 시장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에요. 그 다음에 뭐 개별적인 재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수급이 워낙 안 맞으면.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결국 수급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인데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게 가뜩이나 외국인은 사주지도 않는 마당에, 우리 자체적으로 신용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 신용 물량이 이제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그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잖아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거 이대로 빠졌다가는 마진콜 당하니까 사전에 터는 거, 마진콜 당해서 터는 거, 이런 거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장이 시작하면 그게 나오고 오후에 한 번 2시 언저리에서 한 번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을 팍팍 때려놓으니까 시장이 초반에 좀 이렇게 올랐다 이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량이 이제 그런 물량이 쏟아지는데.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그러면 그 쏟아진 물량을 누가 받아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받아가요? 오늘 보시면 알지만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어요. 그럼 누가 받아갑니까? 만약에 그거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래 이쯤이면 저쯤이야 쟤네 싸게 던질 때 그 반대에 마진콜 당한 물량 우리가 받아갖고 있다가 오르면 팔자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도 팔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아는 그 차익결제 계좌 CFD까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거는 외국계 청구로 나오잖아요. 그 외국인 매도 물량 안에 이 물량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외국인들이 이것만 팔겠어요? 제가 외국인한테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것만 파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매도를 치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그러니까 원래 반대매매 회피 물량, 반대매매 물량, 그 다음에 CFD 물량, 거기다가 외국인 공매도 이것까지 같이 합쳐지니까 시장이 뭘 이렇게 조금 플러스로 해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했지만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공매도를 좀 제한한다든가 이런 거를 좀 해야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요 완전 죽으면 살리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숨가닥이 있을 때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은 돈 있는 사람이 돈 벌려고 한 거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할 말은 없지만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제 환율에 영향을 주고 외국인들이 투자한 금액이 한국을 떠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초반에 딱 시작하자마자 지금 말씀드린 그 4개가 동시에 수급을 때려대니까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냥 장이 제대로 몇 걸음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이제 구조적인 수급의 문제를 이미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산다고 그래도 개인들이 무한정 살 수도 없는 건데다가 지금 개인들 계속 걸려들어서 손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산다 그래야 하락시 저점에 깔아놓고 이제 조금씩 사는 것뿐이 없잖아요. 하락.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 이거보다도 현재는 뭐 제가 이제 지금 상황을 보니까 꼭 나쁜 거는 예측하는 대로 온다고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이거 2450에서 우리가 잡지 못하면 2300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랬는데 뭐 2300이 가까워졌어요. 뭐 그렇게 먼 나라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막말로 해서 내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뭐가 더 문제냐? 이게 이런다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고생 끝.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눈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미국 시장에 왜 영향을 받냐? 왜 안 받겠어요?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미국이 불경기에 들어가고, 미국이라는 게 불경기가 들어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소비가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불경기 거의 소비가 70% 이상 차지하는 나라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한테 그냥 충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요새 고민이 많은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인플레이션, 그렇죠. 이게 전염병 사태 때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줄여야 된다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 이제 이 틈에 이제 러시아 싹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막 나토 국가에 무기 보내고 돈 보내고 막 이랬는데, 이게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쟁이 생각처럼 안 되고 미국은 러시아 컨트롤이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그게 장기전으로 길어지니까 러시아도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안만 줄인다 이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 줄여서 그거는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이 금리 올리는 것뿐이 없잖아요. 금리를 막 올려요. 근데 금리를 저렇게 세게 계속해서 올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컬럼 리스트에 썼지만 그게 바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 사이드 이펙트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막 유류세 100% 면제, 바이든이 그 카드, 또 대중국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한다, 또 그 카드 계속 만져버리고, 드디어 이제 제가 텔레그램 보시는 분들한테는 보내드렸지만, 자넷 옐런이 토론토 가서 캐나다 장관을 만나갖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러시아 원유를 들여올 때, 유럽에서 들여올 때 원유 가격이 얼마 이상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그 얘기가 되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되게 웃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배럴당 러시아 원유를 유럽에서 들여오는데 배럴당 얼마가 넘으면 보험 안 들어준다고. 보험 안 들면은 어떤 데가 그거를 기름을 싣겠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러시아가 얼마 이하로만 팔아야 되잖아요. 결국 이제 기름값 내리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 안에는 함축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러시아 빼고 유럽이 살 수가 없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도. 또 거기서 막 불어오는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거세니까. 그런데 이제 좀 뒤늦었죠. 지금 출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정치가 되고 경제 강력도 있고, 또 파월 의장의 연주는 말은 경기 침체를 없이 미국 경기는 강하다 이랬는데 뭐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밤 내일 밤 파월 의장이 의회에 나가서 이제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시장을 안정시키고 끌어올릴 만한 그런 얘기가 나올 게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 이제 긴축 속도를 잠깐 늦추겠습니다, 주식시장 때문에,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세게 안 간다고 얘기하는 게 다행스러울 건데,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파월 의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추가적인 밀림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상하기 싫지만 2300, 근데 진짜 2300에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오늘은 이제 드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생각 중에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지금같이 이렇게 날카롭게 떨어지는데, 증시격언에 보면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그런 게 있고, 또 한쪽에선 공포에 매수하라. 여러분 이제 공포에 매수하라 이래가지고 지금 1년 내내 사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디로 따르고 싶으세요? 물론 공포에 사서 내일부터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시장이 반짝하면 공포에 사는 게 맞는가 봐 이랬다가 오늘 같으면 또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닌가 봐. 이게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하다가 이제 당나귀를 미고 가는 부자 우화 얘기 있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들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증시 경험도 상황에 맞춰서 이거를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얘기는 수급이 꼬여서 수급 불균형으로 떨어지는 시장에 주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포에 매수하라는 뭐냐면 어떤 재료, 어떤 악재, 그런 어떤 재료가 땅 하고 때렸을 때, 그 재료가 딱 때렸을 때 그 재료의 충격을 받아서 시장이 공포를 느낄 때 사서 그 재료의 충격이 소멸되면 장이 올라간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포에 매수하라는 이런 구조적인 수급이 불균형돼서 그게 이렇게 점점 가라앉을 때는 그 공포의 사라가 잘 안 맞아요. 그거는 뭐냐면 수급의 문제가 아닌 재료의 문제일 때 무서운 재료가 뻥 터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 사라. 그런 거죠. 예를 들면 911 그런 거. 예.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은 그래도 우리는 아직 공포를 살 필요는 없겠다. 이번엔 제발이지 늦게 좀 출발하시자 하는 게 이제 제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늦게 출발해도 끝이 좋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일찍 산다고 제일 높게 판다는 거는 보장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조금 늦게 사서 남보다 조금 높게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시장은 오늘 많이 빠졌지만 바닥에 또 한 걸음 가까이 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어차피 우리는 기다렸다 하기로 한 거니까 지금 계산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얼마 빠졌다 이건 전혀 소용없어요. 지금은 이미 그럴 단계를 지난 거거든요. 이거 돌아서면 금방 회복이 되니까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고 지금 남은 돈을 언제 투자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를 어떻게 같이 섞어서 이제 회복을 빨리 시키느냐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사는 것보단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를 더 생각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토요일 날 오프라인 그 미팅 하는 거는 하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아마 그 많은 분을 못 모셔서 장소가 그래서 다음번에도 또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마 그 개별 통지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장소에 그 홍대 앞에 미리 다녀가셨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무튼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그날 여러분들 만나 뵙고 얘기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또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